근육 감소에 숨겨진 진실, 약국보다 먼저 찾아야 할 시장 속 세 가지 보물.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민서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시지만 그저 나이 탓으로만 여기며 방치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삼시세끼 잘 챙겨 드시고 좋다는 영양제도 빼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몸은 점점 힘을 잃어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싶은 마음에 매일 계란을 서너 개씩 드셔도 왜 오르막길은커녕 평지를 걷는 것조차 숨이 가쁜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단백질 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소고기, 두유, 치즈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더욱 열심히 챙겨 드시지요. 하지만 오늘 저는 충격적일 수 있는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진짜 문제는 단백질의 섭취량이 아니라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도 흡수되고 합성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혈당을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이자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공장이며 우리 몸의 에너지를 관장하는 발전소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근육이 30살 이후 매년 1%씩 사라지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60살이 되면 젊은 시절 근육의 30%가 이미 우리 몸을 떠난 뒤입니다. 여기에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와 위산 분비가 줄어 단백질 흡수율마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단백질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화 흡수율을 높이고 흡수된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는 효율을 극대화하는 현명한 단백질을 찾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 해답은 값비싼 보충제나 약이 아닌 우리 주변의 시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부보다 저렴하고 계란보다 강력하며 노년의 몸에 최적화된 흡수율을 자랑하는 세 가지 놀라운 단백질 보물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힘없이 무너지는 근육을 방치하지 않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구체적인 열쇠를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제1장 근육 감소증 단순한 노화가 아닌 질병의 신호.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기운이 빠지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걸까요? 단순히 세월의 흐름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의학적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근육기라는 존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단순히 팔, 다리 몸을 움직이는 물리적인 도구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서 근육은 우리 몸의 건강과 수명을 지탱하는 가장 큰 내분비 기관이자 대사기관으로 간주됩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즉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저장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운동이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은 혈당 조절의 최전선 기지인 셈입니다. 또한 근육은 활동 시 마이오카인이라는 다양한 종류의 면역 호르몬을 분비하여 몸의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며 심지어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시 말해, 근육은 단순한 움직임의 장치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시스템을 지휘하는 총사령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생명선과도 같은 근육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차 없이 약해집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우리 몸의 근육량은 만 30살을 정점으로 매년 약 0.8에서 1%씩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젊으니 괜찮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지나친 세월이 쌓이고 쌓여 60살에 이르면 젊은 시절 근육량의 최대 30%가 80살에는 절반 가까이가 소실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하고 한탄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무서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근육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질까지 함께 저하되면서 우리 몸의 다른 모든 기능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근감소증 살초페니아이라는 공식적인 질병으로 분류합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노화 현상이 아니라 당뇨,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심지어 암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며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실제로 근육량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넘어지기 쉽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0살 이후의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작은 상처 하나도 회복이 더디게 되고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에도 훨씬 더 쉽게 노출됩니다. 폐렴이 노인 사망 원인 중 총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저하된 근력과 면역력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삼시세끼 잘 챙겨 먹어도 늘 피곤하고 무기력한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실제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74살 김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밥은 입맛도 좋고 잘 먹는데 이상하게 힘이 하나도 없다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밥과 국, 나물, 반찬 등 탄수화물과 섬유질은 충분했지만 정작 근육의 원재료가 되는 단백질 섭취량은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탄수화물이라는 땔감은 계속 들어오지만 정작 엔진의 부품인 단백질이 부족하여 에너지를 내지 못하는 자동차와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나이가 들면 위산과 소화 효소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체내 흡수율이 젊은 시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섭취한 단백질의 약 80% 이상을 흡수하여 활용했다면 65살 이후에는 그 절반 수준인 40에서 50%밖에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니 아무리 좋은 고기와 계란을 드셔도 실제 근육까지 도달하는 양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 특히 노년기에는 얼마만큼의 단백질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자신의 체중일 킬로그램당 약 1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60kg인 성인의 경우 하루 60g의 단백질이면 충분한 셈이지요. 그러나 50대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중 1kg당 최소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즉 체중이 60kg인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약 72g에서 90g에 달하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를 우리가 흔히 먹는 계란으로 환산하면 무려 12개에서 15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아니, 하루에 어떻게 계란을 12개나 먹으란 말이오? 라고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양을 억지로 먹는다 해도 저하된 소화 흡수율 때문에 실제 근육으로 가는 단백질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핵심 진실이 드러납니다. 노령이 단백질 관리의 핵심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먹는가가 아니라 섭취한 단백질이 얼마나 잘 흡수되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근육으로 전환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땅이 척박하고 물이 없으면 싹이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이 단백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맞는 진짜 단백질에는 3가지 필수 조건이 따릅니다. 첫째,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형태여야 합니다.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위산과 효소가 줄어든 어르신들의 위장에 부담만 될 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됩니다. 둘째, 단백질과 함께 근육 합성을 직접적으로 돕는 조력자, 영양소, 즉 칼슘,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D와 같은 보조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야 합니다. 단백질만 있다고 근육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와 철근, 그리고 인부가 함께 있어야 튼튼한 집이 완성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셋째, 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을 만큼 가격이 합리적이고 구하기 쉬워야 합니다. 근육은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최소 3달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비로소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 해도 비싸고 구하기 어려워 오래 먹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이 세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음식이 존재할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은 이미 우리 곁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아주 손쉽게 살 수 있고 우리가 그동안 단백질의 왕으로 여겼던 계란이나 두부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단백질 보물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정체를 바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전에 왜 이 세 가지 음식이 그토록 특별한지, 그리고 왜 다른 단백질 식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효과를 내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육 감소의 원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짓는 벽돌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벽돌만 잔뜩 쌓아 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집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멘트, 칼슘, 철근, 아연, 그리고 숙련된 기술자, 소화효소 및 비타민과 함께 있어야 비로소 튼튼한 집이 완성되듯이 단백질도 이러한 조력자들과 원활한 흡수 과정이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우리의 근육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른 채 그저 고기와 계란만 열심히 드시다가 왜 나는 먹어도 기운이 없을까 하고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근육 감소와 단백질 흡수에 관한 의학적 진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지만 우리 몸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세 가지 특별한 단백질 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은 계란보다 강력하고 두부보다 저렴하며 무엇보다 노년기의 몸에 최적화된 놀라운 흡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하나씩 차례대로 열어드리겠습니다. 제2장 시장에서 발견한 세 가지 근육 보물, 의학적 효능 분석, 지금까지 단백질의 진짜 역할과 흡수의 중요성에 대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알겠다.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그래서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는 건데 바로 여기서부터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혹은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며 지나쳤던 식재료들이 사실은 값비싼 단백질 보충제나 영양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근육의 비밀 무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보물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바로 건새우입니다. 대부분의 주부님들조차 건새우를 그저 국물 맛을 내는 천연 조미료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건새우의 영양 성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 줌이라고 부르는 건새우 약 20g에는 무려 10g에 달하는 고농축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커다란 계란 1개 반에서 2개를 먹는 것과 맞먹는 양입니다. 하지만 건새우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단백질 함량에만 있지 않습니다. 새우를 햇볕에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하며 영양소가 폭발적으로 농축됩니다. 특히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은 생새우일 때보다 무려 10배 이상, 아연은 5배 가까이 농축됩니다. 바로 이 아연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성분입니다. 아연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실제로 근육으로 바꿔주는 수백 가지 효소를 활성화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즉, 아연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새우는 단백질이라는 벽돌과 아연이라는 시멘트를 함께 품고 있는 완벽한 건축 자재인 셈입니다. 실제로 제게 진료를 받았던 69살 이성순 어르신은 다른 식단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매일 반찬으로 건새우 볶음 한 줌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2달 만에 병원에서 측정한 근육량이 15%나 늘어났습니다. 걷는 속도는 누가 봐도 눈에 띄게 빨라졌고 무엇보다 다리에 힘이 꽉 들어가는 느낌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건새우는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 근육뼈 면역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삼박자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가격 또한 놀라울 정도로 저렴합니다.
시장에서 구입하는 한 달치 건새우 비용이 약국에서 파는 단백질 보충제 일주일 분보다도 훨씬 싸니 이보다 더 경제적이고 현명한 선택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보물은 바로 황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황태를 그저 술 마신 다음 날 속을 풀어주는 해장국 재료 정도로만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황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노년의 몸을 위한 놀라운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황태는 추운 겨울철 덕장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밤에는 꽁꽁 얼었다가 낮에는 스르르 녹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며 만들어집니다. 이 경이로운 자연의 과정 속에서 명태의 단백질 구조가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훨씬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펩타이드 형태로 변합니다. 일반 생선이나 고기는 소화하는데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리지만 황태는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소화 흡수됩니다. 위장이 약해지고 소화 효소가 부족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적의 단백질 공급원인 셈입니다. 영양 성분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황태 100g에는 무려 79에서 85g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단백질의 왕이라고 부르는 소고기, 살코기의 약 4배 닭가슴살보다도 훨씬 높은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게다가 지방은 거의 없어 섭취한 단백질이 지방으로 축적될 걱정 없이 곧바로 근육 합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황태에는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A 피로 회복을 돕는 타우린과 아스파라긴산, 그리고 간 건강을 지키는 메티오닌과 같은 아미노산까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73살 박영수 어르신은 아침마다 맑은 황태국을 꾸준히 드셨는데 단 3주 만에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시도 때도 없이 치솟던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황태의 또 다른 장점은 놀라운 경제성입니다. 잘 말린 황태 한 마리면 국을 4번에서 5번은 좋게 우려낼 수 있고 우려낸 후 남은 살은 찢어서 고추장 양념에 묻혀 훌륭한 밑반찬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황태 한 마리만으로도 일주일치 단백질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부 건강에 좋은 콜라겐까지 풍부하니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건강을 지켜주는 완벽한 단백질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물은 너무나 평범해서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검은콩입니다. 하지만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는 별명처럼 검은콩의 가치는 단순히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검은콩의 검은 빛깔 속에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혈관 속에 쌓인 노폐물과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과 영양소가 혈액을 타고 근육세포까지 막힘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검은콩 100g에는 약 43g의 풍부한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일반 노란 콩보다도 높은 수치이며 두부의 3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이 단백질의 질입니다. 인체가 스스로 합성할 수 없어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약 40%에 달해 거의 완전 단백질에 가까워 우리 몸에서 근육으로 변환되는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콩을 소화하기 어렵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충분히 물에 불리고 푹 삶아서 섭취하면 소화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78살 기형이 어르신은 한 달간 매일 아침 검은 콩을 갈아 만든 두유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혈압이 140에서 120으로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고질병이던 다리 저림 증상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다시 시작하시면서 삶의 활력이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검은콩은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약콩이라 부르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미 경험적으로 검은콩의 놀라운 진가를 알고 있었던 셈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3가지 음식이 단순히 단백질만 많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건새우는 칼슘과 아연으로 근육 합성의 속도를 높이고 황태는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을 극대화하며
검은 콩은 혈류 개선을 통해 단백질이 근육까지 정확히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즉, 세 가지 모두가 각자 다른 방식과 역할로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을 진짜 내 근육으로 바꾸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값비싼 계란이나 소화도 잘 안 되는 고기, 혹은 성분도 불분명한 보충제에만 의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밥상 위에 건새우, 황태, 검은콩. 바로 이 세 가지가 계란보다 강력하고 보충제보다 안전하며 무엇보다 우리 노년의 몸에 딱 맞는 진정한 단백질 보물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알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효과를 반감시키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섭취하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음식 조합은 흡수를 정면으로 방해하고 어떤 사소한 습관은 단백질의 힘을 절반 이하로 줄여버립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치명적인 함정과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왜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 수 있는지 그 서늘한 이유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3장 근육 도둑을 막는 법, 치명적인 함정과 잘못된 습관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 밥도 잘 챙겨 먹고 얼마 전 병원 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일상은 점점 더 버거워지는 경우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천근망은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예전에는 가뿐했던 계단 몇 층만 올라도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럴 때 체념하듯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럴까요? 사실 그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무서운 변화가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선과도 같은 근육이 매일 매순간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힘이 좀 빠지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균형 감각을 잃고 아주 사소한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의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 낙상으로 인해 고관절 골절을 당하면 평균 기대 수명이 무려 10년이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넘어짐이 우리에게 남은 소중한 시간, 10년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셈입니다. 또한 근육이 줄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면역 물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작은 상처 하나도 잘 아물지 않고 가벼운 감기조차 폐렴으로 쉽게 악화됩니다. 실제로 폐렴은 국내 고령층 사망 원인 중 항상 상위권에 속하는 매우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피로감이 일상화됩니다. 밤새 푹 잔 것 같은데도 낮에는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고 늘 몸이 무겁고 무기력합니다. 결국 나는 이제 늙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자책과 우울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식습관과 음식 조합이 얼마 남지 않은 근육마저 더 빨리 사라지게 만드는 근육 도둑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구수한 맛 때문에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넣은 된장국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육 건강에 있어서는 최악의 조합 중 하나입니다. 시금치 속에 풍부한 수산 옥사라테 성분이 두부에 풍부한 칼슘과 결합하여 불용성 물질인 수산칼슘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근육 합성에 중요한 단백질과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 모두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주 흔한 실수는 식사 직후에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한국인에게 식후 커피 한 잔은 거의 문화와도 같지만 근육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탄닌과 카페인 성분은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과 철분, 아연과 같은 필수 미네랄의 체내 흡수를 크게 방해합니다.
모처럼 섭취한 영양소가 우리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커피 성분과 결합하여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밥 잘 먹고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사실상 내 근육을 빼앗는 습관이었던 셈입니다. 게다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며 즐겨 먹는 짭짤하게 조린 콩자반은 어떨까요? 물론 검은 콩 자체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지나치게 짜게 조리할 경우 문제가 달라집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우리 몸의 칼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신장이 혈액 속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일하면서 칼슘까지 함께 끌고 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뼈는 약해지고 근육 합성에도 차질이 생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콩자반은 되도록 싱겁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실수를 합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면 근육은 저절로 생기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 말입니다. 물론 운동은 근육 생성에 있어 필수적인 신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재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만 하는 것은 마치 벽돌도 없이 훌륭한 집을 짓겠다고 빈손으로 삽질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은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재료 없는 건축은 불가능하듯 영양 없는 운동 역시 허공에 삽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저 나이 탓이겠지 하며 현재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앞으로의 5년, 10년은 어떻게 될까요? 걷는 속도는 눈에 띄게 점점 더 느려지고 얼마 안 가 지팡이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집 밖에 나가는 횟수는 줄어들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사회적 활동도 점점 멀어지면서 고립감은 깊어집니다. 외로움과 무기력이 겹쳐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너무나도 흔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기치 못한 단 한 번의 낙상이 평화롭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절망적인 이야기만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언제나 그리고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몸의 근육은 나이가 들어서도 심지어 90살이 되어서도 올바른 영양 공급과 자극이 주어진다면 반드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도 올바른 단백질 식단과 꾸준한 생활 습관을 지킨 어르신들은 1년 만에 근육량이 15% 이상 증가하고 걷는 속도가 20%나 빨라졌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혼자 힘으로 장을 보러 갈 수 있다는 뜻이고 사랑하는 손주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는 뜻이며 무엇보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의 약속입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만났던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살의 박 할아버지는 심한 무릎 통증과 만성 피로 때문에 몇 년간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을 중심으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신 지 정확히 석 달 만에 놀랍게도 지팡이 없이 아파트 단지 공원을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 손을 잡고 원장님 다시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지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단백질 식단은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나의 10년 전, 20년 전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기적의 시간 여행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중력의 법칙처럼 계속해서 약해지고 병매에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행동한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활력과 건강, 그리고 삶의 기쁨을 분명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 남은 당신의 10년, 20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서서히 약해지고 사라지는 근육을 그저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당신의 밥상 위에서부터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분명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잃게 될 것은 너무나도 많고 행동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이 세 가지 보물 음식을 어떻게 조합하고 조리해야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단 2주 만에 몸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입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서 오늘 저녁 식사부터 시작됩니다. 제사 장기적의 이 주 근육 회복 식단 실천 계획. 지금까지 우리는 왜 근육이 줄어드는지, 왜 단백질을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진짜 근육으로 이어지는 단백질 보물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바로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머리로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나의 밥상 위에 실제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따라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주 집중 근육 회복 식단 플랜. 먼저 1주차의 목표는 저하된 소화 기능을 회복하고 우리 몸이 양질의 단백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다지는 소화 적응기입니다. 무리하게 양을 늘리기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하루의 시작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황태국으로 여십시오. 잘게 찢은 황태 한 줌을 들기름에 살짝 볶다가 물을 붓고 무와 대파를 넉넉히 넣어 푹 끓여냅니다. 황태의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은 물론 무의 풍부한 소화 효소가 밤새 비어있던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밥은 평소의 3분의 2 공기만 드시고 대신 국과 건더기를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점심 식사 점심에는 검은 콩밥을 드십시오. 백미와 검은 콩의 비율을 처음에는 3대1 정도로 시작하여 점차 2대1까지 늘려나갑니다. 검은 콩의 식물성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오후 시간의 활력을 더해줄 것입니다. 반찬으로는 짜지 않게 무친 나물과 김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저녁에는 건새우 요리를 곁들이십시오. 첫째 날은 마늘과 함께 볶은 건새우 마늘 볶음, 둘째 날은 고추장 양념에 살짝 무친 건새우 무침, 셋째 날은 애호박과 함께 볶은 건새우 호박 볶음처럼 매일 조금씩 변화를 주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먹을 수 있습니다. 건새우의 풍부한 칼슘과 아연이 수면 중 근육 회복을 도울 것입니다. 이 주차의 목표는 본격적으로 근육 합성에 가속도를 붙이는 근육 합성 촉진기입니다. 1주차 식단에 익숙해졌다면 이제 단백질의 양과 질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합니다. 아침 식사 황태국 대신 더 부드럽고 영양 밀도가 높은 황태죽이나 황태 미역국으로 바꿔보십시오. 특히 황태죽은 소화 흡수율을 극대화하여 섭취한 단백질이 거의 손실 없이 몸에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여기에 들깨가루를 한 스푼 추가하면 오메가3까지 보충할 수 있어 금상첨화입니다. 점심 식사 검은 콩밥과 더불어 집에서 직접 만든 검은 콩 두유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삶은 검은 콩 한 줌과 물 그리고 견과류, 몇 알을 함께 믹서에 갈면 시중에서 파는 설탕 덩어리 두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건강한 단백질 간식이 됩니다. 저녁 식사 건새우를 잘게 다져 계란과 함께 부친 건새우전이나 두부 위에 잘게 빻은 건새우 가루를 뿌려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백질 공급원을 다양하게 조합하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아미노산을 골고루 섭취하여 근육 합성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 2주간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스스로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5일차 가장 먼저 소화기관이 반응합니다. 속이 더부룩하던 증상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1차 눈에 띄게 걸음걸이가 빨라지고 이전에는 힘들었던 동네 언덕길이나 아파트 계단을 오를 때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졌음을 체감합니다. 다리에 힘이 붙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14일차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을 짓누르던 만성적인 피로감이 놀랍도록 사라지고 하루 종일 이전과는 다른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0년 전 내 몸으로 돌아간 것 같다,
고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시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행동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간단한 식단 변화만으로 고질적인 무릎 통증에서 해방되고 지긋지긋한 혈압약을 줄이고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삶의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단 한 번의 결심과 실천이 당신의 남은 10년, 20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예전과 똑같이 생활한다면 5년 뒤, 10년 뒤의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걷는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느려지고 자꾸만 넘어지고 결국에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집 안에만 머무르는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밥상 위에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5년 뒤, 10년 뒤에 당신은 사랑하는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힘차게 걸으며 환하게 웃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밥상 위의 이 작은 선택입니다. 실천을 위한 첫 한 걸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 건새우 볶음 한 접시를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따뜻한 황태국을 끓여보십시오. 점심에는 밥을 지을 때 검은콩 한 줌을 섞어보십시오. 그렇게 단 하루 이 세 가지 보물을 당신의 밥상에 올리는 그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는 위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됩니다. 근육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는 대로, 먹는 대로, 노력하는 대로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내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힘이 빠져 지팡이에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는 내일입니까? 아니면 내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며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내일입니까?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약국보다 밥상이 먼저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콩.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여러분의 몸은 놀랍도록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당신의 건강한 노후와 활기찬 인생을 결정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2주 뒤 당신의 몸이 들려주는 놀라운 변화의 소식을 댓글을 통해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경험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도 일상생활 속에서 근력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생활 속 비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앞으로의 건강 이야기도 저 김민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